초격차 학부모 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어떤 게 있죠? 아이는 잔소리라고 느끼는데 부모님들은 대화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초격차 인재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요, 소통 스킬이에요. 참 희한한 게 이제는 면대면으로, 대면으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외에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점점 다양화가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도 대면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큼 효과를 거두는 소통 매체도 별로 없어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조직에서나 사회에서 사람들이 일을 할 때는 반드시 회의를 하고 의논을 하고 그렇죠. 면담을 하고 네. 상담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소통 스킬은 기본적으로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예, 그런데 부모님들은 잔소리만 딱 갖추고는 잔소리만 뿌리고 있으면서 그걸 아이하고 대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특히 그런 공부해라. 점이 많죠. 공부해라. 너 왜 게임만 하냐? 명령 지시. 네, 그렇죠. 맞습니다. 명령 지시, 감독, 통제.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잔소리는요,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보면 아이가 듣기 싫은 말을 무한반복하거나 네. 듣기 싫은 말을 종류별로 네. 쭉 이어서 전달하는 걸 말합니다. 네. 여기서 잔소리냐 대화냐 이거를 판단하는 주체는 네. 아이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라고 생각하죠. 부모들은. 네. 부모님이 판단하시죠. 네, 맞아요. 그래서 잔소리는 아이가 전혀 공감할 수도 없고 듣고 싶지도 않은 네. 내용들이나 형태가 잔소리라고 할 수 있죠. 네. 본인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그 진로 진학을 코칭한 소통 문제를 많이 다루는 이유는 부모님들에게 그렇게 소통 훈련을 받지 못하는 아이는요, 나와서도 자기의 생각이나 의견이나를 전달을 못합니다. 네. 제 이야기를 이해를 못해요. 네. 또 안 들으려고 해요. 네. 어른들의 잔소리에 질려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만 이것이 소통 스킬이라고 하는 거, 네. 대화 능력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네. 이런 역량이 개발되느냐? 저는 그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예, 네. 그건 한계는 가장 중요한 있습니다. 것은 집이다. 특히 부모님이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하고 아이하고 좀 소통 방법에 대해서, 소통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어요. 예. 첫 번째는 부모는 소통이 잘 된다고 생각해요. 또 그렇게 말해요, 저한테. 네. 그런데 아이는 저는 엄마랑 아빠랑은 대화가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형태가 있어요. 네. 이거는 뭐냐? 네. 부모는 일방적인 말을 계속 아이한테 하는 거예요. 네, 쏟아만 내는 거죠. 쏟아내는 이렇게 해라 거예요. 저렇게 해라 뭐 그런데 해라. 네. 아이는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기도 싫고 귀찮은 거죠. 네. 그리고 듣기 싫고 저거는 잔소리야 라고 딱 치부를 해놓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부모는 아이한테 격한 부정적인 행동들이 안 나오고 반응이 안 나오니까 네. 부모들은 이 아이가 들었구나 라고 네.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는 소통이 아이 입장에서는 전혀 말이 안 돼요. 네. 그리고 나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데 부모들은 네. 저희는 말을 많이 해요. 네. 본인이 말을 많이 하니까. 네. 두 번째는요, 네, 두 번째는. 바뀐 거예요. 부모는 아이하고 이야기를 하면 답답해요. 아이하고 전혀 대화가 안 돼요. 제 얘기를 안 들어요. 이러는데 네. 아이는 엄마랑 아빠랑 얘기하고 살아요. 어. 이런 경우도 많아요. 어허. 이런 경우를 분석을 해보니까 부모님들이 아이하고의 대화에 대한 이상적인 형태를 꿈을 꾸고 있더라고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영화에서 나오는 네. 아름다운 장면만 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딱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네. 대화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네. 거죠. 그런데 아이는 그 정도도 괜찮다. 그 정도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한테 맞춰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상상하는 아주 높은 수준의 본인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해야만 대화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으시더라고요. 이것도 네. 생각해 보시기 네. 바랍니다. 끝으로 아이도 대화가 안 된대, 부모도 대화가 안 된대. 그래가지고 저희 집은 크제예요. 네. 네. 실은 이런 사례가 제일 많아요. 이거는 오늘 이야기 드릴 중점적인 내용에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부모는 사랑의 표현이고 너를 걱정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부모는 틀림없이 너를 갖다가 좋은 방향으로 키우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 아이는 반항을 하고 싶고 거부하고 싶은 내용이라는 거죠. 즉 잔소리라는 거죠. 이런 부모들은 본인은 대화를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이가
거부하고 아이가 마음을 다 닫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이 편에서 아이한테 맞는 대화법을 사용하지 않아서입니다. 구체적으로 아이한테만 대화법?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떻게 첫 해야 됩니까? 네. 번째로는요, 자연스럽게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중요해요. 중요하죠. 예, 대화라 그러고 뭔가, 내가 지금 명령 지시하고 있는 건 아닌가, 강요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그 아이한테 말을 좀 유도하는 게 필요하지. 그런데 말해봐, 얼른 말해봐, 다 들어줄게. 이거는 곤란합니다. 자연스러운.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친구 중에서 자주 만나는 친구들이 말할 게 더 많잖아요. 그럼요. 그런 것처럼 네.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고 관심사를, 그 아이의 관심사를 중점으로 대화를 끌어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어떠냐? 예를 들면 학교에서 조금 왕따를 당한다거나 친구들한테 상처를 받는다거나 선생님한테 혼나도 이런 아이들은 괜찮아요. 왜냐? 집에 가서 말할 수 부모님하고 있으니까. 네. 얘기하면 말할 수 되니까 있으니까. 네. 부모님한테 의논하고 네. 위로받으면 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초격자 인재로 갈 수 있는 네. 그런 기틀을 마련한다는 거죠. 그렇죠. 소통이 그냥 말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네. 점을 네. 부모님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네. 합니다. 초격자 부모들은 절대로 잔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상처를 치유하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네. 그런 대화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